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입장하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롱펀비가 높다는 얘기는 지금 펀딩비가 양수라는 말씀이신가요? 음수. 펀딩비가 음수로 계속 지속이 되면은 청산을 위해서 올릴 가능성이 높죠.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산을 시키기 위해서. 원래 한쪽으로 과도한 쏠림이 있을 때는 그거를 해소하기 마련이긴 하거든요. 현재 선을 하나하나씩 좀 그어보고 있으니까 제가 금방 방향성이 정해지면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멤버십 가입자분들이 요새 조금 늘어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영상을 찍을 때마다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양질의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을 촬영을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님 안녕하세요. 어제 2시에 알람 맞추고 일어났다가 잠들었는데 눈뜨니까 5시더라고요. FOMC 때문에 2시에 알람 맞추셨구나, 그죠? FOMC 때문에 알람을 그렇게 맞추셨어요. 딱 보니까 차트가 난리가 났었죠. 지금도 충분히 많은 도움 되고 있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위아래로 죽이는 무잉 보고 진짜 이벤트 때는 매매를 하면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이벤트 때는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웬만한 실력 아니고서야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진입 타점의 근거나 기다려야 할 때를 아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흰님만의 진입 타점이 있을까요? 나만의 어떤 기다리는 타점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비트코인의 단기 방향성은 제가 오전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방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서 한 1% 올랐나요? 1% 정도 올랐나?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저는 역추세 매매를 하는데 10번 중 8번 잘하다 한 번에 축 미끄러져서. 역추세 매매가 타점을 잘 잡으면 진짜 좋은 매매인데 한번 잘못 탔다가는 박살이 날 수 있죠. 저도 역추세 매매밖에 안 합니다. 저는 정추세 매매를 안 해요. 웬만해서. 역추세 매매도 예를 들어서 이 하락하는 추세에서 그냥 단순하게 RSI 하나 보고 들어갔다가 몇 프로는 먹을 수 있겠지만 그 몇 프로에 또 만족을 못 한단 말이죠. 사람 심리라는 게 더 갈 것 같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은 매매긴 합니다. 그래서 역추세 매매를 하실 때 중요한 건 큰 그림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큰 그림으로 지금이 하락 추세인지, 큰 그림으로 지금이 돌아갈 만한 추세인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한길님, 저 순거래량 지표랑 일반 거래량 지표 차이가 뭔가요? 말씀하셨는데 똑같아요. 똑같이 거래량을 나타내 주는 건데 이거는 음봉 양봉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 순거래량 지표는 그냥 모든 거래량을 더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좀 나타낸 지표라고 해야 될까요? 거래량은 똑같습니다. 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은데 저는 이게 조금 더 명료한 느낌이 들기는 해서 얘로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1시간 봉으로 봅시다. 순 거래량 지표를 통해서 1시간 봉으로 봅시다. 예를 들면은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요만치 터졌어요. 그죠? 거래량이 요만치 터졌어요. 이게 산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이 순거래량은. 근데 얘는 되게 삐죽삐죽해서 알아보기가 힘들 때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산 모양으로 어느 정도 받아쳤는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순거래량 지표로. 그리고 쭉 올렸는데 거래량은 어떻게 되죠? 순거래량 지표로 보니까 떨어지죠. 자, 보고 계시죠? 지금 설명드리는 거. 순거래량 지표로 보니까 올릴 때 이렇게 거래량이 곡선을 타요, 곡을.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올라갈 때 제일 중요한 거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승을 하는 종목은 거래량도 똑같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그 추세를 이어갈 거라면,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거라면 거래량도 이렇게 늘어나야 돼요, 이 거래량도. 그래서 순거래량 지표로 이번에 상승을 딱 보아하니 꺾이는 거예요. 거래량이 이렇게 우하향인 거예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 매물대가 이렇게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수급이 줄면서 올라간다는 건 휩쏘일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거는 휩쏘일 수 있겠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런 관점으로 체크를 하는 거고, 여기 추세도 보면은 딱 알맞게 쭉 알맞게 맞고 떨어졌죠, 이 부분. 그러니까 근거가 3가지가 있던 거예요. 일단 이 매물대 저항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추세 저항이 하나 있었어요. 그쵸? 그 다음 보조지표인 RSI의 이 고점 판독이 있었고요. 순거래량 지표가 점점 줄어드는 시그널도 있었습니다. 총 근거가 4가지였던 거죠. 여기서 올라가지 못할 근거는 4가지였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역추세 매매라는 게 눌림자리 매매라고 할 수 있나요? 상승 추세에서는 뭐 그렇죠. 맞는 얘기예요. 눌림자리 매매죠. 역추세 매매라는 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추세를 역으로 거스른다는 의미잖아요. 쑥 떨어졌을 때 여기서 들어가거나 상승을 하고 꺾일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쵸? 정답이 없어요. 여기가 최고점일진 아무도 맞추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지지 저항이나 나만의 기술적 분석을 넣어가지고 이 부분에서 버텨줄 수 있겠다라는 근거를 찾으면 이때 딱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역추세 매매가 될 수 있겠죠. 큰 그림에서는 그냥 추세 매매고요. 역추세 매매라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 각질에서 산다고 해야 될까요? 각질 타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역추세 매매라는 거는 각질 타점이다. 순 거래량이 빠지고 추세가 저점일 때 진입할 시그널이라고 이해하는 건가요? 순 거래량이 빠지고 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순 거래량이 빠지고 라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어드는 시점이 진입할 시점이냐고 물어보시는 건가요? 이게 줄어드는 시점이? 순 거래량이라는 건요, 그 추세를 이어갈 의지가 있나 없나를 볼 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상승을 했잖아요. 상승을 했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거래량이 없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쵸? 거래량이 줄면서 올라가는 게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얘가 그러면 조금 올라가다가 말 수 있겠다. 추세를 딱 그어봤어요. 저항이 하나 있네. 지지 저항대를 찾아봤어요. 저항이 하나 있네. RSI를 봤어요. 지금 과매수 구간이네. 근거가 4가지죠. 여기서 숏을 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종목은요, 상승할 때 거래량이 점점점 올라가야 돼요. 점점점. 그래야 이 추세를 이어간다는 거거든요. 일봉으로 봅시다. 일봉으로 봅시다. 여기를 보면 되겠네요. 여기. 자, 고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얘가 비트가 2021년도에 고점에서 올라가고 있죠. 근데 거래량 어떻게 되나요? 줄어든단 말이에요. 줄어들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죠? 얘는 올라가는데 줄어들어요. 근거 하나 찾았죠? 일단 왜 거래량이 약해지지? 가격은 막 뒤지게 올라가는데? 이상한 거예요. 일단 이상하다. 수상한데? 그리고 선을 딱 그어봐요. 여기다가 이거 패턴이 어떤 모양인지 봐야겠어. 딱 그었어요. 근데 야, 웨지가 나왔네. 웨지 추세 마지막에 나오는 거 웨지가 딱 나왔어요. 근거 2개 찾은 거죠. 거래량이 줄어들었어. 그리고 웨지 패턴이야. 이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하고 RSI를 딱 켰어요. RSI 켰는데 RSI가 내려가죠. 얘는 올라가는데 RSI가 내려가요. 고점이. 가격은 올라가는데 다이버가 뜬 거죠. 하락 다이버. 근거가 3개인 거예요. 3개. 그러니까 한 가지 근거로만 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근거로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민우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이 상승 추세인가요? 그럼 그거에 맞는 근거들이 필요해요. 저도 지금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전체적인 추세 어떻게 적어놨나요? 하락이라 적어놨죠? 하락이라 적어놨어요. 이거 다 보셔야 됩니다. 드리는 거. 단기 추세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반등 가능성 열려있다 말씀드렸죠. 반등 나왔죠. 지금 이해되셨죠? 일단은 하락 추세라는 가장 명확한 근거는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게 명확한 근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 다 막 보기 어렵다, 나는 그냥 단순하게 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뭘 봐야 된다?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이동평균선 보면 된다. 그냥 이동평균선 켜서 121선 딱 키는 거예요. 121선 이 중심 추세를 잡아주는 선. 얘가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121선 내려오고 있잖아요. 상승 추세일 땐 얘 올라가고, 하락 추세일 땐 얘 내려가고. 간단합니다. 큰 추세에선 당연히 하락이 맞아요. 당연히. 근데 단기 불장은 항상 찾아와요. 이 하락 추세 중에서도. 그래서 단기 불장을 여러분들한테 짚어드리기 위해서 저도 근거들을 찾고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1시간 봉에서 그런 근거들을 확인해야 신뢰도가 높은 거지요. 내 매매 방법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 근거를 찾는 건. 예를 들어서 나는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장기 투자. 그럼 뭘 봐야 될까요? 프레임을, 일봉을 봐야 되죠. 나는 종목을 3일만 끌고 간다, 이틀만 끌고 간다, 그러면 1시간 봉, 4시간 봉 이런 걸로 보는 거죠. 내 매매 방법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분 봉에서 그런 근거들 다 맞으면 될까요? 되죠. 됩니다. 근데 1분 봉에서 그런 근거들이 들어맞으면 오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자, 1분 봉이 60개 모인 게 1시간 봉이에요. 그죠? 이 1시간 봉이 24개 모인 게 1봉입니다. 요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매매하는 이 시간대가 넓으면 넓을수록 넓은 프레임의 캔들을 봐야 된다. 내가 초단기 투자자고 나는 스캘핑만 한다. 그럼 1분 봉을 보는 거고 5분 봉을 보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매매에 달려드는 거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사실 스스로 좀 찾아보셔도 나오거든요. 정말 충분히. 제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알려드린다는 게 아니라 알려드릴 수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노력하시면 더 플러스가 된다. 앞으로 내 매매 인생에 이 정도로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 추세 이평선을 위로 뚫을 시 이평선이 눕지도 않았으면 무시하나요? 이평선이라는 거는요,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평선은 지지 저항을 하는 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멘텀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겠다. 이 평을 딱 켰어요. 121선으로 바꿨다. 딱 바꿨어요. 10으로. 근데 얘가 뚫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뚫릴 때가. 그쵸? 뚫리고 다시 밑으로 빠져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좀 이렇게 모양새가 나와줘야 돼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여기 보시면 이렇게 흐물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요런 느낌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 누웠다고 할 수가 없죠. 이 평이 누웠다고 할 수 없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평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뚫었어요. 그쵸? 뚫었어요. 근데 120일 이동평균선은 120일을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120일의 종가를 선으로 만든 거라서 기간이 꽤 길거든요. 120일 동안에 이 평균 값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돌아가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뚫을 거였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캔들이 빠지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이렇게 횡보를 해줬어야 돼. 그럼 얘가 따라오겠죠. 이 평선이 요렇게 갔어야 돼요. 요렇게. 이평선은 선행하는 지표가 아닙니다. 후행이에요.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캔들이에요. 캔들의 움직임을 보시고, 이거 이평선이 요렇게 따라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 다음에 지지가 견고하게 딱 잡혔어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막 들어와. 이 저점에서, 자리 잡은 저점에서 막 들어와. 그러면 이거는 추세가 돌아갈 수 있겠다, 요런 느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 분석은 그 이평선이 뭐 안 눕고 뚫었으면 상관없는 거 아니야? 요렇게 보면 안 되고, 한 가지로 분석을 하면 안 된다. 이평선을 뚫었다. 좋아요. 좋은 거지. 일단은 하락하던 추세를 돌파하려는 힘이 있다는 거니까. 근데 이평선이 누우려면 어떻게 되지? 기간 조정이라는 게 걸리네. 기간 조정이 되려면 어떻게 되지? 횡보를 해야 돼요. 근데 횡보를 안 하고 밑으로 쑥 빠져요. 요건 X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3-4가지 정도는 대입을 하셔라.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들을 3-4가지 정도 넣어서 그거에 다 충족이 되었을 때 매매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요런 느낌인 거죠. 뭐 1분봉 투자자나 5분봉 투자자, 그런 단기 스캘핑 하시는 분들은 사실 상관은 없죠. 그냥 1분봉을 보면은 120일이 엄청 잘 누워요. 여기는 또 얘는 뻑하면 누워. 뻑하면 보시면은 막 이렇게 눕잖아요. 120일 막 눕잖아. 왔다 갔다 하잖아. 1분봉에서도 이 평선만으로도 매매가 가능해요. 이렇게 누웠어요. 거래량 확인해, 지지 확인해. 그 다음 단기로 스캘핑 딱 들어가면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왜냐면 1분봉, 그러니까 2시간의 하락 파동을 소화를 한 거거든요. 자, 똑같아요. 여기도 쭉 내려왔다가 이평선 눕고 올라가죠. 이게 다 비슷한 거예요. 맥락이 다 똑같은 메커니즘이라 보시면 돼요. 시간 프레임만 다를 뿐이지 다 비슷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요런 원리는 이해되셨죠? 아무튼 간에 현재로서는 뭐 썩 괜찮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현물을 해도요, 일주일은 가져가요. 현물을 해도. 일단은 매매 자체를 10분할로 하거든요. 10분할. 만약에 내 업비트 잔고가 1억 있으면 마음에 드는 현물을 딱 찾았어요. 그리고 막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한 다음에 다 걸어놔요. 그러니까 이거 지지가 이렇게 막 생겼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생겼잖아요. 10% 다 걸어놔요. 여기 쭈쭈쭈쭈. 현재 차트는 흐물흐물 올랐다 내렸다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분봉이랑 5분봉 봤을 때
올랐다 내렸다 여기서 오를 수 있겠냐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뭐 가능성이야 항상 있죠. 사실 오를 가능성이야 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저항대를 맞았네. 여기 맞았잖아요. 그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지지 나왔던데 맞고 떨어지는 거죠. 여기 뚫지 못하면 내려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주절주절 많이 떠들었는데, 자 이제 차트를 봅시다. 시황을 보고요. 자, 제가 이 그려온 거를 볼게요. 일단 그런 걸 보는데 서플라이 존이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가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매물 라인인데 윗꼬리를 딱 달고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 추세 보이시죠? 주황색 추세에 딱 맞은 거죠. 일단 여기 매물대 저항, 그리고 여기 19377, 19538 여기 중요한 맥점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추세, 그 다음에 이 보조지표도 과매수 구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밑으로 쑥 빠진 거죠. 뭐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저게 맞죠. FOMC가 맞죠. FOMC가 맞는데 뭐 차트 분석으로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 정도로 보시고, 일단 지지가 썩 이쁜 자리가 없어서 제가 표시는 해놨거든요. 이 자리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는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4시간봉 단기 추세는 쌍바닥을 이렇게 찍어줬기 때문에 쌍바닥이죠. 쌍바닥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가격대가 18412였습니다 18412에서 18789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몇 프로 정도 올랐냐 봤을 때는 여기서 뭐 2% 정도 반등은 잡아내긴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강한 매물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밀린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오전 시황도 또 봐야겠죠. 오전 시황 보는데 이거는 안 읽으셔도 돼요. 별 내용 아니고, 오늘은 사실 FOMC나 뭐 금리 인상 말고는 큰 이슈가 없었어서 이렇게만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이거예요. 물가 안정화에는 뭐가 필요하다?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자, 물가 안정에 금리 인상이 필요한 이유 아시는 분,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를 아시는 분,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왜 하는지 아시는 분 바로 적어주실 수 있으시나요 혹시? 우리 진님은 항상 잘 맞추시는 것 같아 진짜. 자, 은행에 돈이 몰리죠. 다 대부분 정답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을 하면은 일단 통화량이 줄어요. 시중 통화량, 수요와 공급 법칙을 알고 계시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에 뿌려진 통화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물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돌아다니는 돈이 많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역대급 유동성장이 열렸어요. 그죠? 유동성은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동성 파티를 벌여서 주식과 코인이 엄청나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을 흡수를 해요. 빨아들이는 거예요. 빨아들이면 시중에 통화가 없어집니다. 그럼 그 통화에 맞춰서 이 물가는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죠? 점점 물가가 내려가다 보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죠. 이제 돈을 좀 풀어도 될 것 같다. 왜냐면 경제 성장을 위해서 GDP도 또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이끌어내려고 해요. 그럼 다시 시중에 돈이 돌아요. 근데 물가는 내려가 있어 이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중에 다시 풀린 돈으로 어떻게 한다? 물건을 사요. 물건을 삽니다. 물건 사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선순환 구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쵸? 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면 기업 매출이 늘어요. 그럼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연스럽게 매출이 느니까. 그리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또 어떻게 된다? 다시 또 금리 인상하고 물가 오른 거 내리고, 이거 무한 반복이에요. 원래 경제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계속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뭐 사람들이 경제 대위기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사이클이 돌아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우리 후아님 플래티넘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저희 텔레그램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시면요, 채팅창 위에 나와 있죠. 거기에서 교재 드릴 거고,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교재를 드릴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교재 드릴 거고, 소통방에도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개인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황에서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제의 사이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리를 올리면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지, 금리를 인하하면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지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니까 요거 한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서 뭐 30만 명 대상 동원령 발동해가지고 러시아 청년들이 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대요. 밖으로. 보셨어요 그거? 지금 러시아의 뭐 구글 검색 트렌드인가? 그거 보면은 팔 분질러트리는 법이 1위래요. 근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말하는 게. 저도 얼핏 본 거라. 그러니까 30만 명을 강제 동원하니까 검색량이 폭증을 했대요. 팔을 강제로 부러뜨리는 법. 아유, 러시아는 진짜 좀 그래요. 이제 4개 지역을 점령했으면 그만하지. 아무튼 여기를 합병을 하려고 있어서 지금 강경하게 좀 액션을 취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푸틴이 빠꾸가 없긴 해요. 완전히 지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한테 어느 지역에서 대패를 한번 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액션을 취해주고 있는데, 뭐 정상적인 인물은 아니죠. 범인이긴 합니다. 아무튼 러시아의 이분은 그렇다 뭐 정도로 체크하시고요. 이 센티멘트의 데이터 분석을 봅시다. 보기 어렵죠. 어려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비트코인 숏 물량이 줄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비관론이 극에 달했다. 근데 뭐 약간 그런 거죠. 인간 지표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이 비트코인이 쓰레기란 얘기가 나와야 돼요. 완전 디지털 쓰레기란 얘기가 나와야 그렇게 되죠.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뉴스에서 비트코인을 그냥 막 다뤄야 돼요. 맨날 안 좋은 기사 올라오고 맨날 막 욕이 나와야 돼. 욕이 막 비트코인 저게 무슨 뭐 말이 되냐, 데이터 쪼가리인데 저걸로 어떻게 결제를 하냐, 엘살바도르 안 받냐, 망했다, 막 이렇게 이런 기사가 우르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부정적인 댓글이 월 최고다, 비트코인이 어딜 가든 욕먹고 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지표가 지금 괜찮다. 그리고 3개월 만에 가격이 최저치고 숏 물량이 줄어들었다 해서 뭐 바닥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분석은 글쎄요, 그냥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너무 맹목적으로 이걸 믿으실 필요는 없고요. 단순히 보기만 하셔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거, 오늘 일정 남은 것 중에 중요한 거, BOE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SMB가 남아 있어요. 이건 뭐냐면 4시 반에 하는 거예요. 스위스 국립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8시에는 영국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키키님이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인플레가 심각해요. 그죠? 지금 물가가 엄청 비싸잖아요. 무슨 두부가 2천 얼마 하더만. 근데 트러스가 에너지 지원 정책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자, 이 에너지 지원 정책으로 기름을 부은 게 뭐가 문제지 하실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이 사람이 영국의 신임 총리예요. 근데 취임 연설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지금 에너지가 너무 비싸다, 천연가스 너무 비싸고 우리 국민들 살기 힘드니까 238조 원의 에너지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잘 해결해 볼게. 새로 들어온 총리니까 다 이렇게 패기 있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겠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국채를 발행한다는 게, 일단 왜 국채를 발행하냐면 돈을 추가적으로 찍어내버리면 인플레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버리기 때문에 일단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겠다. 조금씩 국채를 사가는 사람들의 현금을 우리가 받아오면서 그 돈으로 에너지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결국엔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시중의 돈이 어쨌든 국채를 매입하겠죠. 국채를 판매한 돈이 이 정부 돈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 어쨌든 통화량은 올라가요. 전체적인 통화량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가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인플레가 미쳤는데 물가가 더 오르게 생겼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 키키님이 말씀을 하세요. 컨센은 50bp 인상인데 우리 예상치는 50bp인데 전 75bp도 100bp도 완전 배제하진 않는다. 왜냐면 이런 백그라운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 BOE에서 미친 짓을 할까봐 두렵다, 또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두렵다, 뭐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희님이 말씀하셨네요. 그럼 여태까지 오시기까지 주로 스윙으로 매매해 오신 건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스윙도 하고요. 저는 1분봉 단타도 많이 했었어요. 알트로 많이 했어요. 알트로. 제가 좋아하는 알트코인 차트가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개미가 이 종목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이거 보이시죠? 거래 안 돼가지고 막 중간중간 비는 거, 캔들이. 저는 약간 이런 자리에서 단타 많이 칩니다.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치냐면 그냥 볼벤 하나만 켜요. 40으로 맞춥니다. 이거를
이거 위아래 단타만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는 단타하고 싶을 때 스트라티스를 많이 찾습니다. 이게 1%씩 주거든요. 1%씩 줘요. 1% 먹고 팔고 먹고 팔고 먹고 팔고 먹고 팔고 이래가지고 하루에 200번 적도 있어요. 진짜 몇만원씩 몇만원씩 그렇게 돈을 번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유동성이 너무 없어서 지금 하라고 말씀드린 얘기는 아니에요. 잊지 않고 답 주셔서 감사해요. 단타냐 스윙이냐 늘 고민하는데 스윙은 너무 고수용 같아서 저는 단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인데 이거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그거에 맞춰서 내 심리를 컨트롤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1분봉 단타는 1분봉은 되게 사실 작잖아요. 이게 그림이. 그래서 내 평단까지는 올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막 가끔 이게 엇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롱을 샀다고 칩시다. 탈 일은 없겠지만 탔는데 그냥 막 무지성 여기까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돼요. 막 사람이 근거가 없어져요. 바보가 되는 거죠. 바보가. 왠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올 것 같은데 뭔가 뚫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1분봉은. 근데 스윙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걸어놓고 기다려요. 막 1분 같은 거 켜놓고 지금 뭐 괜찮네 10% 딱 들어가고 또 내려오면 뭐 어디 지지라인에서 또 10% 들어가고 어디도 내려 10% 들어가고 10%또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마음은 편합니다. 확실히. 역추세 매매라는 게 추세 반대로라는 의미인데 진입자리는 눌림에서 추세가 롱이면 롱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 그렇죠. 뭐 대추세가 롱이면 롱으로 들어가는 거죠. 쉽게.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일단 일봉을 보시라니까 이렇게 일봉을 보시고 대추세가 롱인지 확인을 해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역추세 매매를 들어갈 거면 여기서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여기가 최고점일진 아무도 몰라요. 뒤는 이렇게 펼쳐졌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역추세 매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눌림 때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눌림 때 들어가는 거다. 1분봉에서 고점인 경우 그럼 1분봉에서 저점인 경우를 기다리면 되지 않나요? 30분봉에서 좋은 타점이에요. 그럼 1분봉에서 저점은 1시간이면 오거든요. 1시간도 안 걸릴 때도 있고 그거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엔. 그거를 극복 못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급해서 그래. 급해서 날 두고 갈까봐. 뭐 이게 저점 같아. 시운봉에서 대충 뭐 여기가 저점이라고 쳐요. 얘가 1분봉으로 딱 봐요. 근데 1분봉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고점이야 막 그럼 시운봉에서 저점이니까 그냥 들어가야지. 이게 두 워딩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 다 이 멘트가 시운봉에서 저점인데 1분봉에서 고점이니까 들어가야지. 약간 좀 이상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심리를 다스리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정말로. 진심으로. 만약에 급한 마음으로 쭉 매매를 하실 거면요. 제가 장담하고요. 언젠간 다 잃습니다. 진짜 장담하고. 급한 마음으로 매매하시면 언젠간 다 잃을 거예요. 언젠간.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FOMC 이후로 숏포지션이 급격하게 올랐네요. 그러게요. 무슨 숏포지션이 항상 많았어요. 항상. 근데 하락 추세니까. 한길님 카이버 최근에 급락 나왔잖아요. 그것도 급락 전에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했을 때 안 나옵니다. 안 보여요. 아무튼 비트 이거 그냥 추세만 그어도 보이시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냥 이게 일봉 하락 추세도 그냥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횡보만 해줘도 땡큐. 진짜 횡보만 해줘도 땡큐인 거예요. 여기서는 훅 뚫어줄 수 있으니까 이 추세를 그렇게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카이버 급락 나온 거는 물량 던진 거잖아요. 그죠? 종우님 물량 던진 거는 못 잡습니다. 못 잡아요. 그리고 카이버가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도 아니라서 분석이 크게 먹히진 않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분석이 들어맞을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차트에 들어가는 모든 분석법은 사람들의 심리가 들어가 있는 뭐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큰 뭐 비트코인일수록 더 잘 들어맞는 거죠. 하락 추세를 상승 모멘텀으로 바꿔주려면 횡보가 제일 건강하죠. 사실 제일 건강해요. 횡보하면서 좀 지옥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물린 사람들한테. 비트는 끝났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 털려요.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훅 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근데 모든 자산시장은 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장담하건대 만약에 지금 들어가셔도 저는 저점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닥은 뭐 글쎄요 한 12K 되지 않을까 싶은데 12K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내가 세력이라면 13 저도 제가 세력이라면 12까지 내렸을 것 같아요. 한 12, 13까지 내렸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거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면 8은 힘들 것 같은데 8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8을 갈 수가 있을까?
아, 그건 모르겠네요. 8은 안 갈 것 같은데. 아, 여기까지. 비트 쓰레기라는 말이 하루속히 충만해지길. 좋은 얘기입니다. 1호를 본다고? 아, 그건 좀 심했다. 여러분들, 기관들 돈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내려주면은 바보 아닌가? 기관 애들이? ETF 상품도 있잖아요. 선물 ETF 상품도 있고 CME 선물거래소에서도 거래되고, 실제로 기관들도 이거 뭐, 나스닥에도 그 커스터티 서비스? 그것도 한다 했잖아요. 이 비트코인. 1까지 가면은 그냥 여러분들 다 파셔야 돼요. 갖고 있는 거. 집 팔고 차 팔고 이거 사야지. 1호 가면은 무조건 사야지. 지금 기관들이 돈 얼마나 집어넣은지 아시잖아요. 네, 질문 받고 가겠습니다. 후비에서 반엔으로 입금을 상당히 하던데 무슨 의미일까요? 후비에서 반엔으로 입금을 했어? 거래소 간 이동은 큰 의미를 두긴 어려울 것 같네요. 아니면 뭐 이럴 수도 있죠. 바이낸스에만 상장되어 있는 코인을 살려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후오비에만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 있고 바이낸스에만 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이 다르잖아요, 거래소마다. 뭐 어떤 고래는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을 살려고 옮긴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아무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